열심히 만들었지만 재미와 동시에 그 리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제가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건 굳이 넣어야겠나 싶었던 내용들은 사실 다 뺐습니다. 그게 왜냐면 원휠이라는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원휠 전동 바퀴라고 한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장점들, 너무 당연했던 이야기들은 그냥 다 뺐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킹송 리뷰지 않습니까? 원휠 리뷰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나 원휠에 관련돼서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 1000km밖에 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만듭니다. 오씨. 아자. 우와. 어우씨 무거워. 가세요. 와씨 문이 왜 그래요 봐봐. 오잘 나갔어. 밖에서 찍었던 모든 촬영본들이 너무 잡음이 너무 많이 섞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내에서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한 음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좀 약간 복장 좀 비슷하게 똑같이 입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되네요. 일단 첫 번째, 스마트 모빌리티를 한다면 바퀴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원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서 바퀴의 크기가 가장 큰 스마트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동 모빌리티라 한다면 저는 원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퀴 크기가 14, 16, 18 이렇게 크게 3개의 인치로 나눠져 있고, 일단 킹송은 그 외에 어떤 다른 모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자동차 바퀴만큼이나 큽니다. 이 바퀴가 크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도로 노면이나 아니면은 보도같이 좀 울퉁불퉁한 곳, 일단 주행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 바퀴의 큰 것이 더 안전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바퀴의 크기와 안정성에 있어서는 조금의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물을 얼마나 쉽게 가볍게 뛰어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 안정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퀴의 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휠은 하나의 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자빠지게 돼서 아무리 못해도 전치 2주 정도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덜 다쳤던 게 그냥 팔꿈치로 이렇게 딱 짚었을 텐데 다행히 깨지진 않았으나 근육통이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빠지면서 손이 양손은 아니 그냥 살갗이 좀 패였던 그런 사고였는데, 여기는 잘못 패이고 또 이제 잘못 부딪히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금이 갔던 기억이 있곤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휠이라는 것은, 원휠은 되도록이면은 뭔 짓을 해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퀴를 크게 사야 된다? 그 생각 말고 그냥 바퀴의 크기는 오로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용도로만 생각하십시오. 뭐 14인치도 웬만한 장애물은 다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냥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장애물 중에 가장 거슬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경계석입니다. 경계석이 뭐냐면 차도와 보도 사이를 이제 경계해주는,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화강암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까요? 그 부위가 낮춤 경계석이 있다면 단차가 적어도 10cm 내외로 이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제 주행을 함에 있어서, 건널 때 있어서, 그러니까 이용함에 있어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원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퀴도 크면서 4개 정도로 많고 안정성이 있으면서 속도가 가장 빠른 모빌리티라 한다면 차를 사십시오. 다음으로는 무게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원휠을 들고 다닐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출퇴근 이용 시에도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할 시에도 계단을 이용하기보다도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회사에 이제 4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결국 이용하게 되고 대부분이 다 들 때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드냐면 계단을 억지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새벽 12시 넘어가면은 엘리베이터가 꺼지게 되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역은.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꺼짐과 동시에 이제 계단을 이용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식당 이용 시나 그렇게 잠깐 들거나 할 때가 전부이지 실제로는 바퀴를 들고 다닐 때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계단 이용 시에 공회전 방지 기능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회전 방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휠의 구동 방식은 수평 센서를 이용해서 얘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울여지게 되면은 얘가 이 균형을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빨리 굴러가는 형식이고, 뒤로 기울이면 뒤로 후진하는 방식과 동시에 앞에 구동했을 때 뒤로 기울이게 되면 브레이크가 잡힌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한데,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얘가 공중에 떠 있다면 수평을 맞추기 위해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냥 굴러가요.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가 수평이 아닐 때,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떴을 때는 바퀴가 돌면서 수평을 맞추고자 하겠죠. 그럴 때 얘가 계속 회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두고 공회전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원 버튼을 끄고 들어야 돼요. 그게 정말 귀찮습니다. 식당이 들어가기 직전에 앞에 세워두고 캐리어를 접고 끄고 든 다음에 얹어놓고 다시 켜고 캐리어를 펴서 다시 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찮습니다. 일단 식당의 경우야 한 번이니까 괜찮지만 계단의 경우는 이제 지하철이 좀 깊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귀찮아요. 계단에서 참이라고 부르는 구간이 있죠. 계단을 내려갔다가 좀 평평한 구간이 있는 곳, 그리고 다시 또 계단이 있는 경우, 그게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전원을 끄고 들고 계단 내려가서 계단 참을 만났다 다시 내려서 그래서 전원 켜고 캐리어를 켜서 다시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또 접고 전원을 끄고 다시 또 들어서 내려가고, 이게 입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빡이 치는데, 안 그래도 무거운 그 무게에 지금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열받긴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좀 돌아서 갈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회전 반경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회전 반경이 적다는 것은 내가 이제 돌 때 유턴을 하거나 이제 골목길로 들어갈 때 얘가 그냥 슉슉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회전 반경이 작다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회전을 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발판이 갈리게 됩니다.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코너를 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발로 이제 휠을 기울여 줌으로써 얘가 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한다면 당연히 발판이 땅에 닿겠죠. 그래서 발판이 갈리게 됩니다. 좀 위험한 것은 코너를 할 때나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속도를 줄이고 코너를 도십시오. 무조건. 왜냐면 제가 2번 다 사고 났던 이유가 코너를 돌면서 축이 무너짐과 동시에 제가 사고가 났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는 반드시 주의하셔서 타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안 그러면 저 꼴납니다. 다음으로는 캐리어의 높이입니다. 이제 손잡이의 높이가 좀 애매해요. 일단 저에게 있어서는 그 손잡이의 높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제 키는 170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캐리어의 높이가 어떻게 보면 딱 맞죠? 팔도 살짝 굽어지는 정도로. 지금 들었을 때는 제가 170 조금 안 된다는 키를 들었을 때 이렇게 딱 맞지만, 만약에 180 조금 넘거나 혹은 190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부정한 자세로, 뭐 옆으로 조금 더 구부정한 이런 자세로 얘를 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초기에 바로 구매를 하셨을 때 확실한 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내리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스마트 전동 모빌리티를 한다면 브레이크를 꾸준히 잡아줘야 되겠지만 얘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이제 수평이 맞춰져 있다면 일정한 속도로 그냥 꾸준히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익숙한 숙련자에 대한 장점인 것이지 이제 숙련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내리막을 내려간다든가 오르막 같은 경우야 올라가다가 금방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제동거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수평에서도 평지에서 굉장히 긴 편이기도 한데 웬만하면은 내리막은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잡아가며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무래도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편리성까지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양손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손이 자유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양손으로 할 수 있는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등등 물론 안정이 확보된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낙동강 중족길 같은 경우에는 1차 코스가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길 포장이.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장애물이라든지 뭐 다들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그런 구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종족길에서는 추억을 남길 수 없을까 싶어서 저는 원휠을 타고 이제 상사분들과 함께 자전거 종족길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들 너무 고마워해 주셨어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한 6,000장 찍었나 거기 가서. 그 중에서 A급 사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크게 저한테는 좀 좋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집 근처에 마실을 나감과 동시에 뭔가를 사 먹으려고 할 때 집이 너무 오르막 경사가 너무 심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높다 보니 그냥 이제 걸어 다니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뭐 먹으려고 하면은 사실 그럴 바에는 굶고 말지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가볍게 먹고 때운다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가거나 이럴 때도 좀 거리가 멀다 보니 엄두도 안 났어요. 그렇지만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음식물을 픽업할 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여기서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발판을 펼 때 양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땅에 내려다 놓고 이렇게 양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발판 피는 게 은근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양손을 써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많이 번거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찝찝함을 배제하고자 저는 이제 한 손은 음식물을 들고 양발로 이 발로 이제 휠을 이렇게 딱 잡고 한 손으로만 이렇게 폈던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불편하긴 해요. 그런 찝찝함을 버리고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웬만하면 이런 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발판을 펴는 버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발판을 펴고 닫는 물론 그렇게 되면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찾아보진 않았지만 캐리어 손잡이 밑부분에 버튼 딸깍딸깍 거리면서 얘가 펴지고 닫히는 그런 원휠이 생기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킹송이 대박 날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걸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원휠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고 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당연한 얘기들밖에 안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들을 그냥 다 뺀 거예요. 여기서 제가 크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공회전 딱 그게 답니다. 두 번째는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일단은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위험성 일단 공회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각별하게 꼭 알아보시고 공회전 방지 기능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두 번째 이 위험성은 좀 말을 조금 길게 할게요. 왜냐면 안전이니까 크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고가 두 번째가 났을 때 가장 크게 났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게 코너를 돌다가 보도가 이게 좀 덜컹덜컹거리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지만 이게 주행하다 보면 덜컹덜컹 이런 소리 나는 보도 구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다가 사람 피해 간다고 이렇게 코너를 돌고 다시 돌아가려 하다가 보도가 튄다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해서 자빠졌는데, 휠이라는 것 자체는 바퀴가 하나고 얘가 서 있기 위해서는 발로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내가 넘어졌을 때 당연히 얘는 서 있지를 못하고 굴러가면서 됩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손바닥과 여기가 다쳤겠지만 양발 사이에 얘가 있다. 그러니까 양발 사이에 요게 있다. 알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알이 없어졌을까봐 진짜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쓰러지고 나서 못 일어났었어요. 사타구니에 부딪혔는데, 이게 남자들만의 고통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내 자식 얼굴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님들, 정말 안전운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전 또 안전. 저는 이 안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원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휠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만큼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30km, 시속 30km 이하로, 아무리 급해도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시고, 뭐 속도 제한 해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곳으로라도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죽거나 다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사고에 대한 위험 수위는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전치 2주 이상입니다. 그건 알고 가시면 돼요. 무조건 다칩니다. 안 다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급하시면 차라리 차를 사세요. 제발. 원휠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제발 부디 이 영상이 원휠을 구매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원휠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브이로그였는데 어떻게 보니 리뷰처럼 나오게 됐네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3,000원이야. 그거 해주셨어요? 펑크 방지액요? 그때 설명드렸다니까. 안 넣어도 그거 넣어봐야 별 의미 없다고.